인버전 되기 싫으면 꼭 신어야 되는 신발. 안녕하세요, 알렙의 CJ입니다. 금요일 저녁인데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 가지고 온 스니커즈는 총 3가지 정도의 컨셉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굉장히 오래된 나이키의 러닝화 데이브레이크를 기본으로 나이키 타입 디비전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얹혀지고, 거기다가 나이키의 무브 투 제로 캠페인을 얹어서 소재까지도 재활용 소재를 사용을 했으니까 총 3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가지 컨셉이 합쳐지면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디테일하게 보여드려 볼 테니까 이렇게 변화된 부분들이 과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박스부터 보여드려 볼게요. 박스는 나이키의 무브 투 제로 캠페인을 통한 신발들과 마찬가지로 마분지 컬러의 이런 종이 박스로 되어 있고요. 다른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무브 투 제로 컨셉에 대한 설명들이 적혀 있는 게 보이고, 나이키 공홈에 보시면 공홈에도 요 마크가 들어가 있는 신발들이 많이 보이실 텐데, 이 로고가 들어가면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명은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타입으로만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제 정 사이즈 9.5cm로는 275로 구입을 했고, 모델 넘버 CZ4337-001로 되어 있네요.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를 열면 무브 투 제로 캠페인으로 나오는 신발들은 속지가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다만 신발 안에 휴트리 역할을 하는 속지는 들어가 있다는 거. 속지를 없애려면 다 없앴어도 됐을 것 같은데 왜 이건 남겨두는지 모르겠네요. 신발을 꺼내봤고요. 전체적인 신발의 디자인 구성은 데이브레이크 타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소재가 무브 투 제로 캠페인으로 나온 신발인 만큼 재활용 소재로 변경이 된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미들솔도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스페이스 EP와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터 폼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녀석은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피는 재활용 페트병을 사용한 폴리에스터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가피가 그레이톤의 직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차분한 느낌이 들어서 가을 정도의 신기에 색감은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디테일한 디자인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신발의 옆면을 천천히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쉐입은 OG 데이브레이크 모델과 유사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파트별로 데이브레이크 타입에서 봤던 디자인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네요. 첫인상으로 봤을 때 이 뒤꿈치 힐컵 부분하고 미드솔 부분에 쓰인 이 재활용 소재들, 이런 패턴들이 조금 마음에 드시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나는 환경 보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라면 이 정도는 뭐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의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시겠죠. 토박스를 보시면 기존의 데이브레이크 타입 모델과 비슷한 쉐입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모델은 전체적으로 직물 가피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다른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가피 부분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재생 폴리에스터로 만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살짝 면의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그렇게 두툼한 느낌은 아니고 살짝 얇은 느낌이 나는 그런 직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토박스 부분의 사이드월도 같은 소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사이드월이다 보니까 토박스 윗면보다는 조금 두꺼운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윗부분이 이렇게 접혀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부분은 이 직물을 이중으로 접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내구성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위쪽으로 올라오면 신발끈이 보이는데, 신발끈은 뭐 기본적인 칼국수끈 형태의 하얀색 끈을 이용을 하고 있고, 신발끈 안쪽으로 보면은 혀가 이런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혀 부분이 조금 재밌는 거는 살짝 단단한 느낌이 나는 그런 소재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시면 뭐 패턴은 이런 상남자스러운 강렬한 느낌의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이렇게 만져보면은 탄력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꽤 탄탄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신발끈을 꽉 묶더라도 발등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혀의 위에는 이렇게 하얀색 직물을 덧대놓고 N354 레터링하고 수시가 페인팅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N354 라인 중에 특징이 이렇게 지그재그 스티칭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혀의 안쪽에는 이렇게 형광색으로 이런저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 안쪽에도 이렇게 검은색 실을 이용해서 스티칭을 넣어둔 게 보이고요. 혀의 안쪽 소재는 바깥쪽하고는 다르게 메쉬 타입 직물로 되어 있는데, 메쉬 타입이다 보니까 안쪽 패턴이 조금 비치고는
효과는 있네요. 그리고 혀의 주변부를 보시면 가피가 조금 얇다 보니까 내구성에는 조금 걱정이 됐는지 안쪽에는 살짝 단단한 소재를 넣은 다음에 그 겉을 이 가피로 감싼 것 같아요. 상당히 단단한 느낌이 느껴지고 있고, 구멍을 뚫고 자수로 마감한 신발끈 홀이 보이네요. 신발끈 홀은 총 7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U자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신발을 옆에서 봤을 때 N354 라인에서 많이 봤던 스티칭이 이렇게 또 한 군데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가피 중앙 부위에는 수시가 형광색 컬러의 실을 이용해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네, 그리고 실이 이렇게 하나가 삐져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N354 라인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조금 특이한 부분은 이 부분에 이렇게 스티칭이 가 있잖아요. 바감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바감질을 해놔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주머니처럼 안쪽으로 파여져 있어요. 굳이 이렇게 여유 공간을 많이 잡아두고 바감질을 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쪽 부분에 먼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뒤쪽 부분으로 넘어오면 힐컵 부분에 재생 소재를 사용한 보강제가 신발 외부에 덧대어져 있는 게 보이고 있고,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 상당히 다양한 컬러, 다양한 조각들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패턴, 이런 디자인이 조금 마음에 드시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냥 버려졌으면 환경 오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겠지만 요만큼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나도 환경 보호에 동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쁘다라고 세뇌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단색이었으면 더 이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뭐 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정 이상하다 싶으면 매직으로 조금 칠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꿈치를 가운데서 봤을 때는 일반적인 데이브레이크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죠. 뒤꿈치 윗부분에 이렇게 가죽 소재를 한 장을 더 덧대어 놓고 그 위에 형광색으로 N354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신발의 안쪽에서 봤을 때는 뭐 신발의 바깥쪽과 100%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신발의 내피를 보시면은 뒤꿈치 주변부만 하얀색 메쉬 타입의 직물로 한 겹이 더 덧대어져 있고, 저 안쪽은 우리가 밖에서 보이는 이 내피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솔을 보시면은 형광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역시나 재생 소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컬러들이 섞여 있는 게 보이고, 검은색으로 수시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아래쪽을 보면 뭐 위쪽하고 똑같은 구성인데 위쪽은 이 재생 스폰지 위에 얇은 망 같은 게 한 겹이 붙여져 있는데 이 부분은 발이 닿는 부분이라서 신발을 신었을 때 착화감 부분을 조금 향상시켜주는 처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래쪽은 아무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스펀지로 되어 있고요. 꽤는 뭐 이 정도 평범한 두께를 가지고 있네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이렇게 종이 같아요. 종이 마본지 컬러의 종이가 한 장이 깔려져 있는 게 보이고, 마감은 뭐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070820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네요. 미드솔 파트를 보시면은 뭐 컨버스에서 나오는 올스타 크레이터 모델도 그렇고 스페이스 EP 시리즈에서도 쓰였던 그 크레이터 폼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역시나 여기도 여러가지 컬러가 여기저기 섞여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이렇게 손으로 눌러봤을 때는 느낌이 상당히 부드럽고 탄력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재생 소재가 아닌 일반적인 데이브레이크의 미드솔과 느낌이 거의 흡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신발의 안쪽도 뭐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고, 아웃솔을 보시면은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 뒤꿈치에 쓰인 이 소재하고 동일한 소재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패턴은 기존의 데이브레이크와 동일한 패턴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US 패턴트 넘버, 항상 와플솔에 적혀 있는 그 넘버가 그대로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디테일한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전체적으로 디자인의 구성은 데이브레이크 타입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 같고, 소재 부분에 있어서만 무브트 제로 캠페인인 만큼 재활용 소재를 전체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피 부분이 폴리에스터 소재의 직물이긴 하지만 상당히 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이즈감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지금부터 바로 실착을 해서 신었을 때 느낌, 사이즈감은 어떤지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인버전 되기 싫으면 꼭 신어야 되는 신발, 나이키의 무브트 제로 캠페인으로 나온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데이브레이크 타입이라는 신발을 신고 있고요. 디자인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발은 기본형 데이브레이크에다가 N354 디비전의 타입 컨셉의 디자인을 얹고 그 상태에서 무브트 제로 캠페인을 통해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뭐 이런 이 신발의 백그라운드를 모르
모르시더라도 디자인을 봤을 때 이 신발이 마음에 들어야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데이브레이크 쉐입에 제가 워낙에 N354 라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이 들어간 이런 느낌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무브트 제로 캠페인으로 나온 신발이라 재활용 소재를 사용을 하면서 조금 현란한 패턴들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면 뭐 이 정도는 감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이즈감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이지부스트 350 시리즈 정도만 반업해서 280을 신는데, 지금 이 녀석은 제 정사이즈 275로 신고 있어요. 양말은 굉장히 얇은 페이크 삭스를 신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가만히 느껴봤을 때 저는 뭐 상당히 만족스러운 사이즈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데이브레이크의 쉐입을 그대로 가지고 온 신발이기 때문에 이 신발을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기존의 데이브레이크 사이즈와 동일하게 신으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제가 상당히 꽉끈을 한 상태여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혀 부분이 상당히 두툼하고 단단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꽉끈을 한 상태에서도 그렇게 불쾌한 느낌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발등도 상당히 잘 감싸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이 녀석도 정 사이즈로 신으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역시나 조금 쉐입이 얄쌍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발볼이 조금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반업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살짝 이렇게 걸어봤을 때 일체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힐슬립의 느낌을 한번 이렇게 느껴보면, 힐슬립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앞꿈치를 디디고 뒤꿈치가 올라갈 때, 이럴 때에도 뒤꿈치가 상당히 일체감이 있게 잘 따라와 주는 느낌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앞꿈치로만 뛸 때도 뒤꿈치와 신발이 상당히 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일체감 부분에 있어서 힐슬립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쿠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드솔의 소재가 기존의 데이브레이크와는 다르게 재생 소재를 사용한 크레이터 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쿠션의 느낌이 조금 달라졌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느껴봤을 때는 일반적인 데이브레이크 모델과 거의 비슷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거나 이 녀석이 살짝 더 부드러운 느낌의 쿠션의 느낌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차이가 나긴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뭐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데이브레이크 모델도 쿠션감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녀석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운동할 때 신어도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만한 그런 쿠션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컬러감도 그렇고 가피에 쓰인 직물의 느낌이 약간은 계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쨍쨍한 여름보다는 가을이나 겨울에 신기에 괜찮은 그런 디자인을 가진 신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뒤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 조금 멀리서 봤을 때, 멀리서 정면에서, 멀리서 뒤에서 재생 소재를 사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이런 패턴들 하고 가피의 이런 컬러나 직물의 느낌이 괜찮으시다면,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데이브레이크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혹시라도 이 신발을 신고 나갔을 때 누군가가 이 패턴은 도대체 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지금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 신발을 신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 상대방이 탈룰라급으로 태세를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태세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그 친구는 다시 만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데이브레이크의 기능성에 나는 지금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마인드까지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신발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녀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실착한 모습과 느낌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가피가 전체적으로 직물로 되어 있어서 사이즈감에 변화가 있을까 의심을 해봤지만, 직접 신어본 바로는 사이즈감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신으셨던 데이브레이크 사이즈와 동일하게 선택을 하시면 사이즈에는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재가 변경된 미드솔의 느낌도 기존의 데이브레이크 미드솔과 거의 흡사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서 착화감이나 쿠션의 느낌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손으로 들었을 때도 상당히 가벼운 느낌이긴 한데 정확한 무게 한번 측정해 볼게요.
네, 275 사이즈의 데이브레이크 타입 무브트 제로 버전의 무게는 283g 나오네요. 283g이면 상당히 가벼운 무게라고 할 수 있고 재생 소재를 사용하면서 무게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이점을 가지고 올 수 있나 봐요. 무게적인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인 신발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리지널 데이브레이크, N354 라인의 타입, 그리고 무브트 제로 캠페인 세 가지 컨셉이 만나서 나온 신발 데이브레이크 타입을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기능성이야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오리지널 데이브레이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었고 가피의 컬러나 소재감도 가을이나 겨울에 신기에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디자인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매장 지나시다가 한 번쯤은 신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격도 기존의 데이브레이크와 동일하게 119,000원 그대로 출시를 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커뮤니티에 설문조사했던 그 순위대로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스페이스 EP 03번 모델이거든요. 그 모델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꼭 다음에 다시 놀러 오셔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주말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멋진 스페이스 EP 03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이랩의 CJ였습니다. 데이브레이크.